5월 20일의 정전 시장입니다. 최근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3대 지수는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았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관련해서는 오늘 인도랑 관세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발언이 나왔지만은 인도, 일본, 유럽연합,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지금 협상에 대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협상에 계속적으로 오르내리는 국가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 협상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게 되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하락 종목들은 6대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모더나 네, 그리고 화이자, 이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 미국 FDA에서 코로나에 대한 승인을 강화시키겠다.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승인받은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앙권에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S&P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1%대, 0.5%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은 장중에 2% 가까이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줄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론 머스크의 좀 기업에 대한 좀 발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 투심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6월달에 로보택시 자신 있어 한다. 그리고 뉴럴링크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악재로 좀 테슬라를 흔들었던 이 정치적인 리스크, 이제 도지에서 완전히 나오면서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도 테슬라에 지속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죠. 어제 여러분들 LG솔루션이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거의 고점 대비 지금 거의 90%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인플레 간주법에 대해서 2028년도에 폐지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사라지게 된다면은 경쟁력이 더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3원계 배터리가 아니고 이제 LFP 좀 이제 가격은 싸지만 가격도 좀 싸고 근데 그 LFP 배터리 원래는 효율성이 좋잖은데 효율성도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보다는 이제 이산화 배터리로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미래지향적인 배터리까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3사의 이런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 간주법까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네,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슴이 아픈 거는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의 떡하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떡하니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쇠사슬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아직도 시총이 너무 높죠, 애들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쉽지가 않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든 2차전지 테마주를 종목들을 아무거나 하나 갖다 내보세요. 요 차트랑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리튬 차트예요, 리튬 차트. 리튬 차트야. 리튬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로 떨어졌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자재 산업은 원자재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거다.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리튬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 인플레 가족까지 폐지된다면은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에너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도 2차전지 쪽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반의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차, LG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계속 떨어지면 또 지수가 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쉽지가 않다. 네, 그냥 지금이 계속 고점일 것 같아요. 실적이 계속 박살나고 있고 네, 쉽지가 않다. 근데 2차전지 추천했던 사기꾼 2명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받네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최근에 증권주 은행주 강하죠. 네, 일단 밸류 프로그램 플러스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이 증시 부양 정책을 통한
또 이런 정책도 나오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결국 증권주, 금융들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거. 그리고 이 증권주, 은행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처럼 시장이 막 엉망일 때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또 많이 사주는 종목들,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 증권주들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증시가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B2가 늘어나고 있어요. B2 늘어나는 거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 결국 B2도 뭡니까? 신용도 시장 자금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18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단번에 16조까지 떨어졌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의 18조까지 올라갔는데 이 신용이 2조 원 늘 동안 예탁금이 안 늘어요. 예탁금은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탁금은 평균 계속 그냥 한 55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예탁금이 같이 늘어야지 시장에서의 외부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규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건데, 신용이 는다는 건 뭡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빚을 더 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탁금도 확 늘면서 신용도 늘면은, 야, 새로 들어온 자금도 있고,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도 뭐 에버리징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값도 할 수 있는데, 예탁금은 안 느는데 신용만 는다 이래 되면은 좀 불나방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이 S&P 500이 6,100까지 오른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주목해. 최근에 이머징 마켓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 보시면은 S&P 500 품목보다 좀 더 많이 상승률이 크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인플레 간주법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이것 때문에 태양광 테마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죠. 풍력도 원래 조정이 나왔다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또 재가동 시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태양광 2000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생겼다는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뭐 마감 시장을 잘 안 보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했는데, 휴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규제를 또 강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요, 지금.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 그리고 리메지 포르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불법화의 법이나 서명을 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센즈랩이 대장이죠. 센즈랩. 센즈랩이 대장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료로 지금 딥페이크 감시하는 프로그램 제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7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71%입니다. 야, 올해 이러다가 진짜 12월달에 금리 나겠네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는 그냥 12월달에 금리 한다고 지금 못 받았거든요. 올해 한 차례밖에 없을 것이다. 12월달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하면 금리 날 것이다. 이걸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까지 산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파월 산타를. 아무튼 쉽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189척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림자 함대가 뭐냐면은 진짜 오래된 유조선이라든가 뭐 상선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석유를 그냥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원래 배 같은 데다 국적 국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달아. 네, 그런 것도 안 달아가지고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회 수출을 통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누군지 모른다.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데 이걸 제재하려면 이걸 폭파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재가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제재 들어오면 여기다 석유를 그냥 버려버려야 됩니다. 바다에다가. 해양오염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좀 제재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악당들을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악당들을. 이 세계에 폐를 끼치는 국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이란 이런 애들. 네, 진짜 거기다가 해강 방식만 놔두고 이야기가 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엄청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최근에 스페인에서 전국적으로 셧다운이 한번 일어났죠. 네, 정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통신망 마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스페인의 그 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60%입니다. 이 60% 중에 태양광이 20%, 풍력이 24%, 수력이 13%예요. 예, 수력이 13%입니다.
원자력이 5%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이 상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태양광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싶다 당장에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에너지 부족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고장전 비중과 고장 후의 비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전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스페인이 어떤 국가입니까? 중국이 1대1로 엄청나게 한 국가예요. 1대1로 중국이 지원해주고 중국의 지금 태양광 산업을 다 지원받아서 이게 지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거 지금 정전 이후에 또 이동통신망까지 중단 발생했는데 이거 진짜 에너지원의 문제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이거 테러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좀 음모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에 지금 스페인과 프랑스 태양광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산 이 태양광 부품이 들어갔다. 근데 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지금 여러분들 의문의 통신장치가 발견됐어요. 킬 스위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전원은 내가 한 방에 끌 수 있는 통신장치입니다. 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내가 태양광에다가 전원을 끄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한 방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킬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이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예전에 뭐 통신 장비는 다 백도어 설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킬 스위치 해가지고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별로 이슈 안 나오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법 통신 장치를 사용해 방화벽을 우회하는 데 성공하면 인버터를 원격으로 끄거나 설정을 변경한 식으로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인프라에 손상을 가해 대규모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금 루머가 나온 게 이번에 중국이 스페인에 대한 정전을 테스트해 본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무섭죠 여러분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점유율 90%가 중국입니다. 네, 풍력 60%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런 또 내용이 있어서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예, 확인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레거시 언론들 이런 거 잘 보고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자력 관련된 테마주들이 추가적으로 또 반사익이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우대금리까지 인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관세 전쟁을 약간 휴전을 하고 있긴 임시적으로 휴전이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 중국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확산이 또 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네끼리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무려 1300조의 빅폭탄 충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게 되면서 한국도 우리도 지금 미국처럼 국가 채무 비중이 거의 미국의 거의 2.5배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대선 이후에도 네, 추가적인 부양책 또 예상이 되어 있죠. 3분기에 지금 30조 원 규모에서 최대 50조까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그 어느 대선 후보 정치인들도 허리띠 졸라 맵시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이 못 살면은 집 가정이 얼어졌어 지금. 그러면은 약간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는 거 덜 입고 마시는 거 덜 마시고.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나라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4월 대미 수출이 무려 19.6% 급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지금 일본이랑 유럽연합이랑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자동차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자동차를 어마무시하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세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도 최근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감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점점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낮춰잡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출의 거의 90%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흔들리면은 국가 기반 시설이 국가 기반적인 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빨리 금융업도 진출하고요. 또 이야기가 새는데, 아니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KB증권 뭐 5대 금융이라고 하죠.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애들 외국으로 나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한국에서 고객들 그냥 예적금 대출이자 해가지고 예적금 직구리만큼 주고 대출이자는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돈이나 벌어 샀지. 외국 나가가지고 어디 뭐 사업하는 애들 있냐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한국인은 뒤통수치기나 바쁘지. 이런 애들은 그냥 규제를 때려버리고, 이런 애들 규제 때려버리고 외국 나가서 막 외화 벌어오는 이런 금융기업들을 지존해줘야 되는데 에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뭐 K 시리즈 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승인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최근에 노벨스도 통과했고 모더나 화이자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 디에브 컴텀 또 최근에 뭐 디에브 컴텀 대장이네요, 확실히. 루시드가 또 오랜만에 10%대 탄력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SUV 차량 루시드 그래비티가 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테슬라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유지한다. 네, 정치권을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했던 CAT의 상장 공고 대비 18% 올랐는데 50% 이상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압도적으로 배터리 1황 넘버원 기업이죠. 넘버원 기업이고 참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에 상장할 때 기업 공개할 때 그 미국 자금 안 받았거든요. 네, 기사 읽어보니까 미국 자금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돈이 가만두지 않아. 좋은 기업들은.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자,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을 것 같고 뭐 큰 일정 이슈가 없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 어제처럼 어제도 뭐 수급 순환면 굉장히 빨랐죠. 풍력 올랐다가 코로나 관련 테마주도 올랐다가 다른 테마 올랐다가 했는데 또 결국 뽑기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얘기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냐 아니면 스페인 전염사태 때문에 전력살비냐 아니면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코로나냐 난이도가 올라가는 뽑기장인데 잘 뽑으면은 본전인데 못 뽑으면은 지금 욕을 먹기 때문에 안 뽑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또 시장 안 좋으면 관망하고 좋으면 또 공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